스마일 수술할 때는 아픈 건 없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3-4시간 정도 뭔가 들어있는 느낌, 이물감 말씀하시고 통증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딱히 꼭 보호자는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오셔도 됩니다. 네. 음주는 아무리 못해도 1주, 보수적으로 한 2주 정도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물론 이게 사실 면역력을 엄청 떨어뜨려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뭅니다. 많진 않지만 실제로 음주는 어떤 건조증이나 이런 걸 더 유발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소 1-2주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전처럼 하루 종일 끼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좋고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 3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꼭 껴야 되는 경우에만 착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라섹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야간 운전을 했습니다. 물론 빗번짐이 처음에는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빗번짐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저도 그때 깨달았는데, 수술 다음 날에 야간에 한번 이 빗번짐 상태를 좀 느껴보시고 운전을 하시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빗번짐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뇌에서 적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 이게 성유리 씨, 그 다음에 이영희 씨, 정말로 두 분은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서 광채가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게 느껴질 정도로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신 연예인. 한 1-2주는 그래서 좀 이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화생방입니다. 그래서 보통 화생방 훈련소에 들어가서 좀 후반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출국하고 이거는 당연히 권유하진 않고요. 시력적인 회복은 대부분 잘 되니까 상관없는데 약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염증 생기는 경우가 어쨌든 드물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주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눈을 감으려고 하고 눈을 움직이고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개검기라고 해서 이렇게 벌리고 수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눈꺼풀은 감을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눈을 감으려고 하면 안구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꼭 좀 집중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딱 한 경우에 환자분이 협조가 잘 안 되셔가지고 스마일 할 때는 기계 부분이랑 안구가 이렇게 딱 접촉이 되고 이때 약간의 압력을 가해서 안구를 잡게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돼서 결국 한쪽 눈은 다음 날에 한 적은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시력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경험상 대부분은 1.0, 1.2 이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력 발달이 엄청 잘 된 분들은 1.5도 볼 수는 있습니다. 왜 비쌀까요? 비주맥스라는 기계도 워낙 고가이고 레이저 조사할 때 필요한 이 트리트먼트 팩이 비용이 꽤 나갑니다.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어디서 봤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정말로 이제 붙이는 작업만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고 어쨌든 이제 플라스틱인데 저거 값이 이렇게 비싸야 되나 그렇게 의문이 들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비 그거를 감안해서 자이스 회사에서 책정을 했겠죠. 그래서 스마일 라식 비용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본인이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시력이 좀 떨어졌다고 일시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근시가 다시 생기는 거 이거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블루라이트를 안 끼면 눈이 빨리 나빠진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그건 정말 상술이다, 그리고 안경을 안 끼려고 수술을 했는데 왜 또 안경을 끼시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약 사용이 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산 후보다도 임신 중에 갑자기 근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신 중에 생겼던 근시는 출산을 하고 나서는 되돌아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걸 먼저 하냐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고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특히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눈이 붓고 눈 감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래서 건조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눈 표면의 변화는 제일 중요한 눈 도수 측정에 있어서 오차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스마일 수술을 먼저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스마일도 각막을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잔여 각막 두께가 최소 한 500 이상 이제 남아있는 경우에는 가능은 한데, 그렇게 또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라식이나 라섹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별 모양의 조그만 각막 혼탁들이 각막에 생기는 질환인데, 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각막을 관찰했을 때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유전자 검사를 보통 아벨리노 검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검사냐, 무조건 말씀하시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로 봤을 때 좀 의심소견이 있다거나 가족 중에 이영양증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 방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스마일 수술에 업그레이드된 스마일이다 뭐 이렇게 광고는 하는데, 결과값이 그러면 과연 좋냐? 언젠가는 물론 결과값이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훨씬 좋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그걸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의문입니다. 아니,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뭐 그렇게 물어보면 뭐 나는 뭐 내가 생각해도 수술 잘하지. 감사합니다.